여러분, 혹시 처음 만나는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실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잘못 보고 그로 인해 아파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의 인사법부터 유심히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한눈에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탐색해 보시죠. 이 귀중한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깊고 단단하며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진심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이나 의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집약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첫인상의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의 인사 문화는 이러한 면모를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욱 잘 보여줍니다. 예로부터 유교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했던 우리 문화에서 인사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섰습니다. 상대방에게 절을 하고 공손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때로는 공수 자세를 취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상대를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심지어 무성의하게 행동한다면 그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을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타인을 하대하거나 심지어는 무시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번지르르한 겉모습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의 인사하는 태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 밝게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거나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그 둘 중 누가 더 신뢰가 가고 누가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대개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인사, 심지어는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인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거나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본성과 내면의 깊이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인사법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십시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현명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비단 첫 만남에만 국한되는 짧은 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는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도 그 사람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이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듯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인사 습관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와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진심을 담아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심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긍정적이고 누가 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작은 데서 드러난다. 말과 글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습관과 태도는 결코 감출 수 없다. 이 말씀은 인사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인사는 의식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과 내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생활에서 밝고 긍정적인 인사는 원만한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적극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호감 가는 첫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신뢰와 호감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리더들과 비즈니스맨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적극적인 인사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담은 인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거나 정해진 인사말을 건네는 기계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고 진심을 담은 밝은 표정으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에게 악수를 청할 때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쳐서 악수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인사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고유한 인성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그의 인간관계와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인사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품과 성향,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의 인사하는 습관을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길러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과 주변 관계를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비단 첫인상인 인사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비롯한 일상의 아주 사소한 행동들, 특히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본능적인 반응에 가깝기 때문에 꾸며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이러한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이 한 문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약자, 앞에서조차 겸손과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진정한 존중과 공감 능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반말을 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혹은 택시 기사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던 사람도 자신보다 약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한순간에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오만함이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비뚤어진 마음을 여과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에게도 눈높이를 맞춰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대하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실수가 있어도 이해심을 보이며 웃어주는 사람에게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본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시험하려면 작은 일을 맡겨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큰 일은 누구나 거창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하지만 바로 그 작고 사소한 일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과 책임감이 드러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태도, 사소한 부탁을 대하는 방식,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준수 여부 등 이 모든 작고 반복적인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이 됩니다. 맹자 또한 측은지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자를 향한 진정한 연민과 깊은 배려가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직업이나 체력, 학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본성은 그러한 외부적인 배경보다는 그의 일상적인 태도와 특히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더욱 명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피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그가 어린아이, 노인 혹은 서비스직 종사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눈여겨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깊은 인성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귀중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입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친절하고 선량하며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극심한 스트레스, 손해가 닥치거나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 몰려올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통찰하며 인간은 위기 속에서야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알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책임을 지려 노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하고 변명하며 심지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함께 힘을 모아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는 동료가 있는 반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슬그머니 뒤로 빠지거나 심지어 남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의 태도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 전체를 대변하게 됩니다. 진정한 배려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큰 신뢰를 주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와 배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능력이자 태도다라고 통찰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서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습관처럼 그리고 꾸준히 지니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인성과 깊이를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는 거짓으로 꾸며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본능적인 반응과 내면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 먼저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아도 위기 속에서의 태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즉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상처받는 주된 이유는 겉모습과 현란한 말솜씨에 너무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잘 꾸며진 말은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은 거짓으로 꾸미거나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단번에 파악하려 한다면 그가 작은 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배경을 초월하여 늘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고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 속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훨씬 덜 상처받고 더욱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심오한 철학자의 말이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더욱 자세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사에 주목하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며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거나 심지어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태도와 인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의 관찰 기록에 새겨두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을 예리하게 관찰하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자신만 먼저 챙기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지, 서비스직 종사자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돈이나 물건을 다룰 때 사소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등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꾸밈없이 말해줍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오랜 시간 형성된 습관은 결코 쉽게 꾸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책임을 지려 노력하는지, 아니면 비겁하게 회피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아도 위기 속에서의 태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과 내면의 깊이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얻은 귀중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중하게 기록하고 평가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의심하고 비판하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현명하게 보호하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쓸데없이 마음을 쓰는 불필요한 상처를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더 오래, 더 깊이 있는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찰과 평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늘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예리한 눈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나의 태도와 습관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존중의 인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습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가? 나는 위기 속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용기 있게 맞서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질 때 여러분의 인격 또한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남을 파악하는 귀중한 지혜를 스스로의 삶에도 겸허하게 적용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지혜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하는 모습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일상의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심한 위기 속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과 내면의 깊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눈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받는 상처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소중한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사람, 즉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보는 순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심하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결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관찰을 통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그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나가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사하는 태도를 보라. 진심은 가장 작고 무의식적인 순간에 꾸밈없이 드러납니다. 둘째, 습관과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라. 꾸며내기 어려운 일상적인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위기에서의 선택을 보라. 그 결정적인 순간은 거짓 없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기준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늘 거울을 보듯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과 성의가 담긴 인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습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가? 나는 위기 속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용기 있게 맞서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단지 남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은 작은 데서 드러난다. 그 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현명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를 줄이고 죽을 때까지 곁에 두어도 좋은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깊은 지혜, 그리고 긍정적인 영감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평안하고 더욱 단단하며 더욱 희망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인생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소망하는 인복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인복을 지키고 더 나아가 꽃 피우기 위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생활을 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솔함의 미덕이라 여겨지는 시대에
왜 우리는 자신을 조금 감출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욱 이 지혜의 가치를 절감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솔직함이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솔직함이 오히려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숨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는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은 마치 공개된 일기장처럼 손쉽게 노출되기 쉽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생활을 숨겨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나아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오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오해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말 한마디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걸어온 후에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자신의 내면과 사생활 역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는 타인의 사생활 역시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져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서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됩니다. 마치 정양용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사생활을 숨겨야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내놓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지키라는 깊은 경계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자기 보호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밀한 사생활 역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피상적인 관계나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의 태도는 소극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받음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문이나 오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감춤으로써 타인이 당신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다면적인 매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며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타인으로부터도 정당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복을 불러오는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사생활 보호의 지혜는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보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비감을 지니는 것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복은 수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생활을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깊은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성숙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이는 곧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당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껍질 속에 감춰져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듯 적당한 신비감은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을 보호하라는 조언이 폐쇄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섬세한 조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개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닫혀 있지 않은 유연한 태도가 인복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할 때 모든 디테일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통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여백은 관계에 더욱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채워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통의 방식을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숨김의 미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배려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은 비단 사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 그리고 사적인 감정까지도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인복을 지키고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타인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서 상처를 보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타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흉터를 자꾸 만져서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이야기를 반복하면 마음의 상처는 다시 피가 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의 위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용히 품고 숙성시켜 삶의 깊이와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지혜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고요한 존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모두 겪어내고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숨김의 품격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은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값진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지혜 역시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일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는 것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연륜이 쌓일수록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혜는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감출수록 깊이를 더합니다. 나는 다 해봐서 아는데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단 한마디로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또한 타인의 배움의 기회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로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지혜를 드러내면 어리석음이 따르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지혜가 머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을 감추는 것은 결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배우려는 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합니다. 그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모르는 채 하는 미덕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결과적으로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집중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말보다 태도로 가르치고 지식보다 품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숨김의 미덕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소통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이 가진 지혜를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살짝 빛을 내는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로 인식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감정은 솔직함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나 서운함, 억울함 같은 감정은 드러내는 순간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그것을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의 절제는 단지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더 많은 인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감정은 칼과 같아서 드러내면 다치고 숨기면 쓰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심의 증거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서운하면 서운함을 드러내야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면서 우리는 감정을 모두 내보였을 때 그 진심이 이해받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받거나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실망감에서 비롯된 감정의 표현은 상대방의 귀보다는 자신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물이 너무 쉽게 식지 않듯 한번 밖으로 표출된 감정의 말은 관계 속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말이 다시 자신을 옭아매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분노를 삼키는 이가 아니라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데 능숙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불행해지지 않으며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빛내고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푼 선행조차도 감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덕은 자랑하는 순간 그 빛을 잃고 단순한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덕은 남이 모르게 베풀고 그 선행이 세상에 조용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는지 일일이 말하고
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선행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남이 모르게 베푼 선행은 하늘로 가고 그 복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곧 인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선행 자체의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순수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숨김의 미덕은 나이가 들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격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덕은 감춰야 덕이 된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된다고 일갈하신 것처럼 선행을 드러내는 것은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퇴색시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베푼 덕을 알아채지 못할 리 없으며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에서 더욱 큰 감동과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남이 모르게 흘러가는 덕은 마치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적시며 그 물줄기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선행의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진정으로 덕을 아는 이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러한 무욕의 자세야말로 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감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은 기억보다는 평판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나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선행들을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품었느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라와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향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숨김은 감춤이 아니라 덕의 완성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사생활을 숨기라는 말은 결코 폐쇄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관계의 품격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더 큰 인복을 누리기 위한 현명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추고 절제하는 것에서 오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고 쌓아온 지식을 겸손하게 감추며 사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베푼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 모든 숨김의 미덕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안정감을 주어 더 많은 인복이 당신에게 찾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조용히, 단단히, 그리고 품격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숨김의 미덕을 통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가꾸듯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얻은 평화를 주변과 나눌 줄 압니다. 숨긴다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답게 남기 위함이며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고요한 만족감을 선사하며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기를 바라며 숨김의 지혜가 당신의 인복을 더욱 단단히 지켜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어른이자 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